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LG화학입니다. 자,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점 대비 이제 동사 같은 경우도 반토막 이상 좀 난 상황에서 최근에 30만 원 후반대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기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과거처럼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목표가 어디까지 설정하면서 보유해 나가셔야 될지, 그리고 투자 기간은 어떤 식으로 좀 설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물려 계시는 구간인 만큼 평단 관리가 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단 관리, 물타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자 이제 향후에 탈출 혹은 익절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자세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이 지금의 싼 가격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회로 잡고 신규 진입 구간으로도 우리가 접근 가능할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샀습니다. 자, 다만 최근에 이제 약간의 스탠스의 변화는 있어요. 개인과 외국인 모두 이제 과거에는 매도세가 좀 강했지만 최근에는 사실상 거의 중립이죠. 그래서 사고 팔고 비슷한 물량을 계속 반복을 해주고 있고, 이제 오히려 기관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 외국인 최근엔 중립, 기관은 매수세가 강하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이어서 공매도는 여전히 금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27조, 30조, 자, 42조, 50조, 55조, 올해는 처음으로 살짝 눌리면서 54조대로 이제 살짝 내려옵니다. 거의 횡보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영업이익 보시겠습니다. 8천, 자, 1조 8천, 5조대까지 올라가고, 이후에는 좀 눌림세가 지속이 됩니다. 2조 9천, 그리고 1조 8천까지 내려왔던 작년, 그리고 올해는 다시 한번 크게 개선이 되면서 2조 7천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파른 상승은 내년 후년에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 순이익도 자 보시게 되면 최근에 큰 변화는 없어요. 한 2조 초반대, 1조 후반대까지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거의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다만 내년부터 순이익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배 정도. 자, 분기별로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분기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7,000대에서 700대까지 크게 눌렸고요. 1분기. 그리고 2분기는 5,000대에서 4,800 거의 횡보. 약간 눌리긴 하지만 거의 횡보. 그래서 많이 회복하는 모습의 2분기고요. 확실히 이제 3분기,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전년 대비 크게 치고 올라갑니다. 6,000대에서 9,000대까지 올라가고요. 4분기는 오히려 기저효과까지 마이너스 6억에서 1조 1,000억까지 올라가면서 엄청난 회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이제 2분기에는 그래도 크게 개선이 되면서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까지는 왔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 걱정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이죠. 너무 좋은 상황이고. 자, 이어서 부채 비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0에서 120, 다시 80대까지 내려오고 올해 90대. 거의 뭐 1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한 80, 90 정도. 자, 그래서 여전히 좀 안정적인 부채 비율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부채 걱정 크게는 없는 상황에서 ROE 보시겠습니다. 1, 2 과거에 부진했고 18까지 올라갔습니다. 좋았고 이후에 6, 4까지 떨어지고 올해도 4 정도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익성은 좀 아쉬운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양호한 수준으로 올라가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올해는 조금 아쉽지만 내년부터는 좀 개선이 크게 됩니다. 자, EPS 보겠습니다. 4천, 6천, 4만 6천까지 올라갔고, 자, 마찬가지로 순위과 같은 흐름이죠. 눌렸다가 자, 올해 다시 개선이 되는 모습입니다. 19,000 정도. 자, 그리고 이어서 배당금 보시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좀 크게 올라가네요. 3,500에서 4,200대까지. 자, 예상치 4,278원인데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연간 배당 수익률 약 1.09% 나오고 있습니다. 1% 초반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크지는 않다. 그래도 좀 소소하게 챙겨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20.4배, PBR 0.92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은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싼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7%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67.1%더 큰 폭의 감소를 보여주면서 아쉬운 실적을 보여줬던 1분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분기 바닥으로 이제 개선이 되는 거 어쨌든 좀 체크를 했고, 자, 그 배경을 한번 살짝 보게 되면 석유화학 부문이 특히 이제 312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공급 과잉이 누적된 나프타 분해 시설 업황 침체와 더불어 이제 원가 상승 그리고 중국 수요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분기 좀 아쉬운 실적을 내는 좀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 우리 좀 전에 실적 봤듯이 하반기부터 이제 점차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제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한 석유 화학 사업이 고환율에 힘입어 흑자 전환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고, 양극재 사업은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신규 차종 발표와 견조한 미국 전기차의 수요로 인해서 판매량이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부문은 희귀 비만 치료제 라이센스 아웃이익이 2분기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또한 호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LG화학은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신 부회장은 임기 초부터 배터리 소재, 친환경 소재, 글로벌 신약을 이제 3대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2025년까지 10조 원을 투자를 해서 3대 사업 영역 매출을 30년에는 30조 원, 그러니까 3배 정도 수준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목표를 보여줬고요. 3대 성장 동력 중 가장 주목이 되는 사업은 이 배터리 소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시장 기술, 메탈 소싱 등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하이니켈 양극재 사업을 선도할 계획이고요. 양극재 이제 생산 능력은 지난해 12만 톤에서 28년 47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를 위해 한국은 물론 중국, 유럽, 미국 등에서 이제 글로벌 생산 체계를 갖춘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재무 부담은 그래도 향후에 좀 풀어 나가야 될 숙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부문을 제외한 LG화학의 순차입금은 18년 말 9천억 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이제 7조 원대까지 6조 1천억 원 가까이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무 부담 가중으로 인해 지난달 원화 사채 발행으로 1조 원을 좀 확보를 했고요. IT 필름, 진단 사업 등 비핵심 자산 매각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향후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의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우리가 기회로 봐야 될까? 네, 우리가 지금은 저가 매수에 가장 좋은 기회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평가 구간에 위치했을 뿐더러 이제는 이제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실적의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이 없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악재들은 이제 다 반영이 됐고 실적도 이제 다시 한번 좀 하반기로 가면서, 그리고 특히나 2분기부터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저점을 확실히 잡았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일만 남은 현재 상황에서 다시는 또 오기 힘든 주가의 구간이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지금은 오히려 신규 진입 기회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규 진입 굉장히 긍정적인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진입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이제 보유자분들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지금 재료로 55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55만 원 목표가 일단은 잡았고, 자, 마찬가지로 하반기 가면서는 목표주가 다시 한번 좀 크게 올려줄 이런 업황이 또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목표 주가 우리가 올려잡을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55만 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자, 여러분들 꾸준하게 좀 중장기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투자 기간도 웬만하면 이제 상승이 이제 잠깐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큰 악재가 없는 이상 여러분들 조금 꾸준하게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게 지금은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물타기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을 해야 될지 대응 방법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목표가 55만 원 드렸잖아요. 여기 라인 밑으로만 좀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큰 걱정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55만 원 밑에 가능한 구간까지 더 많이 내려주실수록 좋긴 하겠죠.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 재량껏 내려주시고, 자, 55만 원 언더에 위치시켜 주신 이후에는 꾸준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로 좀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 이게 유효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들어가서 자, 물려 계시긴 하더라도 한 45만 원 밑에 계신다 하시면은 굳이 물 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45만 원 밑에서는 그냥 보유만 해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데서 물 타봐야 어차피 평단 얼마 안 내려가고 비중만 커지니까 자, 계속 보유만 해 나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자, 물 좀 타서 55만 원 밑에 딱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장도 힘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